싸우겠는데? 그쵸? 그래서 안녕하세요, 찐사TV입니다. 안녕하세요. 찐 한의사 홍석민입니다. 찐 한의사로 하신 거예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찐사TV에 게스트를 초청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원장님. 저는 한의사를 하고 있는 홍석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첫 게스트로 초대됐는데 그때까지 게스트가 없었는데 마침 저를 처음 불러주셨다길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의사, 한의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막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도 의사 일만 했지 한의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의학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모든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의학과 한의학 어떤 게 제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관점이라고 하죠. 프레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인체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참 많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비유는 예를 들어서 뭐 건조한 방에 들어가는 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눈이 뻑뻑해지고 목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면 그럼 양방에서는 인공 눈물을 넣고 로션을 바르고 물을 많이 마셔라 라고 이렇게 좀 잘게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럼 한방에서는 너의 몸 상태가 습기가 부족하니까 방에 가습기를 틀어라.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크게 바라보는 게 좀 더 한의학인 것 같고 그래서 근본인 건 좋지만 약간 느리다는 건 좀 단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 이 말은 치료를 해도 단기간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쵸. 뭐 물론 단기간 하는 치료도 있고 즉 뭐 오래 걸리는 근본 치료도 있고 뭐 한 가지 좀만 하는 말 바꾸시는 거예요? 양방도 물론 뭐 당연히 그렇죠, 뭐 그렇죠. 즉각적인 치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같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뭐 구분을 하자면 프레임이 좀 다르다. 이 말이 조금 와닿긴 하네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어떤 환자분이 1년 동안 코가 막혀서 한의원을 다녔는데 안 나와서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잘 설명드리고 수술을 하고 바로 드라마틱하게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막 한의학을 욕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인데 아마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의사랑 한의사들이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의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진짜요? 양방에서 내가 뭐 1, 2년 치료를 받았고 뭐 수술도 했고 했는데 안 나았다. 근데 저희한테 뭐 침 또는 한약 뭐 몇 달 만에 바로 나와 버리니까 그런 경우 저희는 그런 케이스만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양방을 좀 안 좋아하게 자꾸 만들어지더라고요. 싸우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이 편견일 수 있겠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든 환자분이 낫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구나. 싸울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서 그냥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만 고민하면 참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이게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건조한 방에 들어갔는데 한의사가 보기에는 아니 건조한 방에서 백날 인공 눈물 넣어봐야 또 재발한다 라고 깔 것 같고 의사가 봤을 때는 무슨 소리 하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무슨 뜬구름 잡냐.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침착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의학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의사가 된 이후로 한의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막 키 크는 한약 이런 거 먹어본 이후로는 한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약을 자주 드시나요? 저는 매일 먹고 있고 매일 드세요? 집에서도 거의 뭐 조그만 한의원처럼 차려놓고 침도 자주 맞고 한약도 매일 먹고 저희 부모님 뭐 친척들 다 한약을 들이시고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다 만족해 하시나요? 뭐 증상들 거의 다 없어지고 저희는 부모님이 여기 한의원 가면 어떻겠냐고 하면 절대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딴 데는 가지 말고 딴 데도 가면 집 근처가 제일 좋긴 한데 환자를 보는 관점이 다른 의사와 한의사의 간단한 토크를 진행 중입니다. 뭐 저희가 뭐 의사랑 한의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코 수술하고 비염 쪽의 전문이다 보니까 비염 치료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저도 한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비염 이게 치료를 할 때 비염도 뭐 수술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수술은 어떨 때 많이 하시나요? 아, 되묻는 건가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면 궁금증 먼저 풀어드릴게요. 수술을 저희도 다 하진 않고 내시경을 봤을 때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이 뭐 휘어져 있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약을 쓴다든지 뭐 침을 맞는다든지 해서 이 뼈가 휘어진 뼈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불필요한 연골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수술의 효과를 보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했던 질문 답은 언제 해주시나요? 아까 질문이 뭐예요? 비염 치료 한의학에서는 비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양방에서도 이제 뭐 비염 치료를 하실 때 뭐 구조적인 걸 보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알레르기성이면 알레르기를 잡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텐데 한의학에서도 원인을 찾는 진단부터 먼저 하기는 해요. 진단은 어떻게 해요? 뭐 맥박을 짚어요? 뭐 맥진도 하고 뭐 복진도 하고 문진도 되게 엄청 길게 하고 그다음에 뭐 코 내시경도 요즘은 다 하고. 아, 코 내시경도 해요? 네네.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건데? 많이들 모르시는데 한의학도 이렇게 다 분과가 요즘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방 이비인후과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옛날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지가 않고 진단기기도 꽤 많고. 그렇군요. 그래서 비염인 경우에는 침은 어디다 놓게 됐나요? 제일 유명한 혈자리는 여기 코 바로 양옆에 영향혈, 영양혈. 위에 상성혈 네. 라고 있는데 뭐 보통 뭐 비염이 있다고나 할 때는 여기 많이 넣고 코가 막혔다고 했을 때는 여기 넣으면 바로 뚫립니다. 바로 뚫린다고? 저 맞는 그 순간 한 5초 안에 바로 뚫리긴 해요. 아까 코를 좀 훌쩍거리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비염이 좀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막 셀프 치료도 하고 하시나요? 아니 저는 뭐 지금 한약도 먹고 있고 뭐 침도 항상 가져다니면서 자주 맞기도 하고. 그렇구나. 다음에 한번 제가 내시경 보고 너무 비염 영광이죠. 치료가 될지 한번 구해봐 드릴게요. 그러면 의학에서는 이 비염이라는 거를 코 안에 있는 뭐 비중격이나 합의갑계 이런 구조물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면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저희도 이제 뭐 구조물적인 것도 바라보긴 하는데 저희는 그 밑에 있는 그걸 유발하는 원인이 뭘까? 아, 근본적인 원인. 네. 그래서 알레르기성이면 왜 알레르기성이 생겼는지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면 면역력을 높이자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소화기가 안 좋아서 그 소화기 때문에 코가 막히는 분들은 소화기를 치료하면 이게 다 낫겠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죠. 진짜 근본적인 치료가 되네요. 네. 또 한의학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즘 되게 많이 들었던 그 추나요법. 네네. 추나요법, 이게 정형외과의 도수 치료도 있고 한의학의 추나요법도 있는데 뭐 추나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추나요법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뼈의 정렬을 좀 맞춰준다고 보시면 좋아요. 네. 뼈를 교정해주는 치료인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보통 일반적인 침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타겟이 근육이나 인대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북목을 치료해야 되는데 승모근이나 뭐 여기 경판상근이나 이런 뭉친 근육들을 한번 침으로 풀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뼈가 이렇게 한번 굳어버린 거는 되돌리고 침만으로 되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추나 치료를 통해서 뼈를 직접 교정해버리면 뼈를 교정하는데 추나요법을 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소리만 들으면 엄청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네. 도수 치료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도수치료를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는데 도수치료는 조금 더 뼈를 교정한다기보다는 근막이완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약을 처방할 때 한약이랑 절대 같이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한약을 주실 때도 양약이랑 같이 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먼저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모르면은 그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양약이랑 한약이랑 복용을 같이 해도 될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많이 드리기는 하고 만약에 뭐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간격을 띄우고 드시라고. 간격을 띄우고. 왜냐면 막 간 수치가 막 엄청 높게 올라온 사람들 보면 한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참 많이 싸우는 부분인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큰 오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오해다. 사실 한약은 한 종류도 아니고 엄청나게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말 자체부터가 저는 좀 어불성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마늘, 부추, 대추, 생강 전부 다 한약이에요. 그리고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 가스 활명수 전부 다 한약입니다. 근데 그런 거 먹으면서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거 한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약은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약을 먹고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된 사실 표현이기는 하고. 특정 한약은 간 수치를 올릴 수 있지만 그쵸. 모든 한약이 다 간 수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리고 그 특정 간 수치를 올릴 만한 약재들은 요즘에는 유통도 잘 안 되기는 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좀 사람들이 뭘 잘못 먹고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한약을 먹으면 자꾸 간에 나쁘다라고 네. 하시는데 사실 옛날 98년도에 그런 뉴스가 한번 났었어요. 9시 뉴스에 한번 떴었는데 그 뒤로 그게 아니다 라고 정정 보도가 떴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무고죄를 좀 이렇게 너무 억울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궁금해했던 겁니다. 저는 맨날 그걸 듣기 때문에 좀 억울해하는 편.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어요? 의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너무 제 질문만 한 것 같아서. 근데 원장님은 어떤 치료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주로 맡고 있는 진료 과목? 저는 이제 비염 위주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냐 그것도? 비염만 하고 있나요? 비염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이다 보니까 귀코목에 관한 불편한 점을 다 진료를 하고 있죠. 이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이명이 사실 치료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명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